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갭은 처음 봤습니다. 메지온이 상한가를 갔구나라고 일봉으로는 보이잖아요. 그 상한가를 아주 강력하게 마감을 못했네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분봉으로 보면은 놀랍습니다. 일단은 힌트는 여기 거래량을 보면은 밑에 거래량이 상한가 간 거 치고는 뭐가 작죠. 15만 주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거래량인데 앞에 여기 30% 고가 찍고 내려온 것도 거래량이 70만 주인데 요거 상한가는 15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분봉으로 보면은 놀랍습니다. 동시호가에 28%를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한가 마감을 한 건데요. 동시호가 때 무슨 이슈로 이렇게 그 상한가 마감을 했는가? 메지온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시총이 큰 기업이 한 방에 동시호가 때 갭이 뜨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인데요. 투자자를 봐서 일단 누가 먼저 샀는지부터 한번 보면은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 누가 뚜렷하게 뭐 하나가 산 게 아니라 뭐 다 같이 그냥 서로 조금씩 뭐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뉴스는 바로 6월 30일 유대나필 신약 허가 신청 NDA 공시가 나왔던 겁니다. HLB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공시잖아요. 이 공시 한 방에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메지온은요. 그래서 NDA 신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해주는 메지온 사례고요. 여기 투자 유의사항 보면은 뭐 항상 뭐 다 똑같지만은 임상시험 품목 허가 과정 기대에 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유대나필을 신청 품목으로 해서 FDA에게 신청을 했고요. 신청 허가는 6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고요. 그 유대나필은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 12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심실증, 단이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하나인 아이가 폰탄 수술을 받아야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아이가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게 생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제가 유대나필입니다. 과거에 메지온은 한번 제가 다뤄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청의에 이거는 첫 번째 퍼스트 인 클래스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경쟁사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최초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블루오션이죠. 그거는 아무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나필이 혼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딱 봐도 소아희귀약품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신속한 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직접 판매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매출 수익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FDA는 미국이죠. 미국 외에 타 국가 승인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되면은 다른 나라도 뭐 거의 된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기타 투자 판단, 신약 허가 신청을 통해서 2020년 3분기 내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 여부를 미 FDA로부터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3분기 내라는 것은 3분기는 7, 8, 9월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심사 여부를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발생일이 6월 29일인데 이거 어제인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6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 나온 시간은 3시 21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이거 19분인데 벌써 15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이제 정보가 뭐 조금 샜다?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뭐 누군가는 이제 공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회사 내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명이 있겠죠. 그 분들이 뭐 매수를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명백히 뭔가 정보가 샜다라는 그런 흔적들. 차트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15분부터 이렇게 뜬 다음에 동시호가의 갭 상승.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에 보면은 5, 6 사이로 여기 됐죠. 아까는 여기 매도 잔량이 많았는데 다 소화를 시키고서 지금 다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메지온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NDA 신청이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 1조 5천억 원 시총을 갭 상승해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시킬 만큼 강력한 호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뉴스 기사도 같이 나오죠. 3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유대나필 미 FDA 신약 허가 신청, 폰탄 수술 부작용 개선 치료제 해서 메지온 이렇게 나왔는데요. FDA는 60일간 서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2달 정도가 되죠. 그리고 14일 내에 심사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3개월 내에, 그러니까 3분기에 7, 8, 9월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DA가 정식 심사를 하는 것은 이거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괜찮은가, 서류가 뭔가 문제가 없는가를 2달 동안 보고요. 심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정식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면은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희귀질환 치료제 지정 단축 심사로 6개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 심사 승인 여부 확인하는 데만 이거 더하면 3달이 걸리죠. 그 다음에 단축 심사로 6개월 해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 심사 끝나는 데까지 9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지오는 이제 조기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보험사별로 가격 협상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영업조직 구축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폰탄 수술 이거 받은 분들은 정맥혈이나 동맥혈이 이제 분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같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산소증, 운동능력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수술을 받으면은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은데 성인이 되면은 이제 산소가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는데, 유대단피를 쓰면 폐동맥이 확장돼 혈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건데요. 단심실이라는 것은 뭐냐, 심실이 이제 단심실, 심방이 하나의 심실로만 연결된 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가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실이 하나여서 이 좌심방도 우심방도 모두 하나의 심실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전적 요인, 혹은 이제 알코올, 그 다음에 한 가지 약물 같은데 노출될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폰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폰탄 수술은 뭐냐면, 이게 심실로 지금 하나로 같은 심실로 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섞이게 돼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를 이제 온몸을 돌고 이제 돌아와요. 이 돌아오는 거를 이 심실로 보내지가 않고요. 이거를 바로 폐동맥으로 보내는 게 폰탄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섞이지 않겠죠. 하나의 심방은 심실로 가고 하나는 바로 폐동맥으로 가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좌심방이 있고, 여기 우심방이 있고, 여기 좌심실이 있고, 여기 우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심방, 좌심방과 우심방은 위에 있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실로 보내주겠죠, 각자. 그리고 이제 심실은, 좌심실과 우심실은 이제 심장에서 다시 혈관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방,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좌심실, 우심실은 또 다시 혈액을 내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좌랑 우랑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이제 심방, 심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좌랑 우의 차이는, 우심방, 우심실은 폐순환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어디를 도느냐에 따른 거죠. 좌심방, 좌심실은 최순환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를 도느냐, 우리 몸을 도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우심방은 어디서 받아올까요? 좌심실에서 나가서 우리 몸을 돌고서 들어온 혈액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은 최순환한 혈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심실은 다시 폐순환으로 혈액을 보내게 되고요. 또 반대로 폐순환을 한 혈액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겠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고, 이게 또 다시 체순환을 한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고, 이게 또 폐순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폐랑 심장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폐랑 심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심실이 폐순환으로 혈액을 보내는 것은 좌심실의 기능에 비해 쉽습니다. 왜냐? 폐랑 심장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조금만 힘줘서 밀어주면은 이쪽 폐로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크기도 좌심실에 더 크고요. 우심실의 벽은 비교적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 큰 벽에 붙어있는 이 주머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우심실이 좌심실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단심실인 사람은 우심실이 없을까요? 좌심실이 없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심실은 좀 역할이 작죠, 생각보다. 왜냐, 심장이랑 폐랑 가까이 있으니까 좀 작다고 했어요. 큰 벽에 붙어있는 주머니. 그러니까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그보다 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심실인 사람은 우심실에 없거나 이게 엄청나게 작아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은 이게 최순환하는 혈액을 보내는 게 폐순환보다 압력이 4배에서 6배 정도 더 높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폐랑 가까우니까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거에 4배, 6배를 해야지 우리 몸을 혈액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이 근육벽이 매우 두껍고 단면은 둥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심실의 역할이 또 우심실의 역할도 조금 하는 건데, 혈액이
수축이 이제 우심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좌심실이 수축해서 혈액을 폐순환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심실은 우심실이 좀 안 좋죠, 기능이. 그래서 좌심실이 다 모든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심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면은 우심실이 매우 작은 경우, 그리고 우심실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또 여기도 우심실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좌심실은 일단 메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 좌심방이 있고 우심방이 있고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습니다. 이 좌심실에서 체순환을 하고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우심실로 보내고, 우심실에서 이 폐동맥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폐를 또 돌고서 폐정맥으로 해서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게 좌심실로 가고, 이게 또 다시 체순환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좌심실이 있고 여기 우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이 두근 이렇게 하잖아요.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혈액을 뿜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